데이비드가 바로 지난주에 예비 심리가 있었어요. 그 한 주 동안 그동안에 안 알려졌던 이야기 플러스 알려졌었는데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법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총 정리해서 영상 하나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재생 목록 여기 만들어놨으니까 재생 목록으로 더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자면 2025년 9월 8일 LA 헐리우드 힐이라는 고급 주택가에서 인기 가수 D4VD, 데이비드라고 불러요. 풀 정식 이름은 데이비드 앤토니 버크예요. 이 데이비드의 테슬라 차량 트렁크에서 교제했던 걸로 알려진 그 셀레스트라는 여자애는 14살이었어요. 발견 당시에는 막 이제 만 15살 생일을 지난 상태였지만 어쨌든 둘이 만날 때 살인 추정 때만 해도 14살이었기 때문에 미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셀레스트의 시신이 아주 심하게 부패돼서 그것도 훼손된 채로 발견이 됐어요. 2026년 4월 무려 7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검찰이 우리 이제 충분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하고 데이비드를 살인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2026년 7월 바로 지난 한 주 동안에 데이비드의 예비 심리가 열렸어요. 바로 예비 심리로 들어가 볼게요. 데이비드 변호사가 첫날 들어오자마자 법정에 이 판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의뢰인 수갑 좀 풀어달라고, 그동안 수감 중에 법정에서 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또 앞으로 심리가 며칠 동안 진행이 될 텐데 내 의뢰인이 메모도 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서류도 넘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행동조차 하기가 불편하니까 손까지 묶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손 수갑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판사가 수갑을 풀어줬대요. 다만 수갑 풀어주는 대신에 제 허리에다가 체인 감아라. 그래가지고 이 팔 수갑 대신 이 허리에 이따만한 체인으로 의자랑 같이 이제 묶어놨다고 합니다.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보기에는 수갑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 자, 이 예비심리 시작은요, 경찰의 바디캠 재생으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이 시기가 언제냐, 셀레스트가 살해되기 한참 전 둘이 교제하던 당시에 경찰이 이 집에 찾아갔던 거예요. 왜냐? 셀레스트가 가출을 했거든. 그래서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었어, 경찰한테. 우리 딸아이가 데이비드라는 LA 사는 남자랑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으니까 그 집에 좀 찾아가 봐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LAPD, 그 LA 경찰이 고급 주택에 찾아갔어. 문을 똑똑똑 하니까 얘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우리 지금 셀레스트라는 미성년자 아이를 찾고 있는데 너랑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여기 혹시 있냐? 너 걔 어디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걔랑 뭐 한 번밖에 안 만났고요. 당연히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걔 저한테는 만 18살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전 걔가 그렇게 어린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을까요, 여러분? 자, 이 바디캠 영상이 끝나자마자요, 이 검찰이 데이비드의 아이폰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돼 있었던 셀레스트와 그간 몇 년 동안 나눴던 문자, 성적인 영상, 사진, 나체 사진 등등을 다 공개를 합니다. 자, 그 문자들에 따르면 이 데이비드는요, 셀레스트가 11살일 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셀레스트가 13살이 막 됐을 때부터, 그때 당시 데이비드는 만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성인이었고 셀레스트는 완전 13살, 만 13살 여러분. 중딩이었다고. 자, 이때부터 성적인 관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작 13살이었던 셀레스트는 데이비드를 만나면서 임신 걱정을 하게 돼요. 법정에서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셀레스트가 나 지금 생리를 안 한다. 예정일보다 한참 미뤄졌다.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야, 플로 이 어플 내가 다운받으라고 했잖아. 플로가 뭐냐면 FLO예요. 그 미국에서 많이 쓰는 이 생리주기, 가임기 이거 체크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거 네가 다운받으라고 그 링크까지 문자로 보내줬대. 그러면서 앞으로 이거 체크해서 가임기 피해서 하자고. 그리고 생리도 며칠이 미뤄졌는지 우리가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이 어플을 깔으라고. 미친놈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을 사후피임약을 13살의 몸으로, 이 사후피임약이 몸에 엄청 안 좋은 거 알죠? 여자 몸에. 이거 호르몬 완전 박살내는 거잖아. 그거를 만 13살짜리 여자애가 몇 번을 먹었다고요? 아니, 미성년자 애랑 애초에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는 진짜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건 범죄인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지가 피임이라도 했으면 지가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13살짜리 여자애한테 야, 그러니까 플로 어플 다운 받아라. 이거 피해서 네가 나한테 알려줘라. 네가 사후 피임약 먹어라. 이러고 있었다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낙태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문자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데이비드가 셀레스트한테 자기야 진짜 너무 다시 한번 너무 미안해. 너가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미안하다고. 뭘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길 바라. 지가 핌 안 했으면서 지가 미성년자한테 접근했으면서. 그러니까 셀레스트가 여기에 괜찮아 자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둘 다 그 아이를 지금 키울 수가 없잖아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애가 생긴 거야. 이 여자애는 아이잖아요. 아이. 이 여자애는 그래 데이비드도 지금 한창 커리어로 바쁘고 나도 이렇게 말했어. 나도 바빠서 애기 키울 수가 없다고. 네가 바쁜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미자와의 관계 자체가 이거는 범죄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비드 입장에서는 이 애가 생기면 지금 큰일 나는 입장이라고요. 우리 둘 다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낙태를 해야 되는 결정이 아닌 거라고 애초부터. 자, 심지어 이 병원에 같이 간 것도 아니에요. 상담, 수술 모두 데이비드 없이 셀레스트가 가서 했어. 이게 보호자가 없이도 미국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데이비드 없이 셀레스트가 가서 이 낙태를 하기로 해요. 이제 상담을 받고. 자, 상담 받고 데이비드가 이 수술 언제 하기로 했냐? 라고 물어보고요. 셀레스트가 이틀 후로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틀 동안 몇 시야? 언제 받아? 지금 뭐 어때? 계속 물어봐. 왜 이렇게 물어보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가나 궁금해서 라고 문자를 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되어가나 궁금해서예요. 그 애기 없애는 거는 맞는지 언제 하는 건지 제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 건지 얘 수술 일정 맞춰서 안 갈까 엄청 똥줄 탔겠지 데이비드는. 확실히 아이는 지워져야 하니까. 자, 거기에 더해서요. 이 수술을 혼자 해야 되는 미성년자 셀레스트한테 있잖아. 우리 엄마가 이런 상황이 오면 여자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을 알려주셨거든. 셀레스트가 그게 뭔데? 그 아이 내 애 맞지?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 나의 파트너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헤어질 만한 질문 아니에요? 네 애가 아니면 누구 애일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야? 내가 딴 남자랑 뒹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질문이야 그게? 네가 혹시 그러고 다니니? 그럴 질문이잖아. 모욕적인 질문이죠. 근데 셀레스트가 뭘 알았겠어? 셀레스트는 오히려 아니 당연하지 자기야 라고 위로를 해줬어요. 아니 그리고 나는 데이비드 엄마도 아니 무슨 이런 말을 하는 엄마가 있어? 아니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진짜라면 데이비드 말대로 아들아 나중에 네가 만나는 여자가 네 애를 임신했다고 하면 그 애가 네 애가 맞는지 꼭 물어보렴. 근데 이 집 부모님들도 지금 도진 개진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나? 부모님이 실제로 셀레스트를 또 만났었어. 얘네 데이비드네 부모님은 셀레스트가 미자인 걸 몰랐냐는 거야. 아니 셀레스트 미자인 거 어떻게 몰라. 심지어 선생님이시고 했잖아요. 미자 애들 많이 볼 거 아니야. 물론 만날 때는 이것보다는 이제 13살 됐으니까 좀 더 컸지만 부모님 어떻게 몰라? 모르셨어? 부모님도 보여줬어요. 이 셀레스트를 텍사스 본가까지 데려가가지고. 지금 데이비드 부모님 뭐 하시냐? 법정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어요. 예비 심리 동안. 지금 바쁘십니다.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지 아들이 벌은 그 돈 보호하느라. 왜냐면 이 셀레스트네 부모님이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우리 재산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변호사 고용하시고 바쁘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집 엄마가 여친한테 그런 거 꼭 물어보렴 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한 격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성인 여자가 들었으면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인데 셀레스는 그것도 모르고 당연하지. 데이비드 너 아이야 라고 말을 하고 혼자 가서 그렇게 아이를 낙태 수술을 받아요. 2024년 2월 셀레스트가 이제 만 14살 이럴 때예요. 둘이서 이제 오퍼레이션 어썸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자에 등장을 해요. 한마디로 어썸 작전. 어떤 작전을 둘이서 계획을 하는데 이 어썸 작전이 뭐냐?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셀레스트가 미자였고 당연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LA 집까지는 거의 2-3시간 걸리는 그 차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이 소녀를 자기 집에 두고 싶은 거야. 맨날 계속 같이 만나고 있고 싶으니까. 보통 10대 여자애들이 그렇듯이 나 우리 부모님 싫어. 우리 엄마 또 나한테 잔소리하고 우리 아빠가 또 뭐 이거 숙제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나 정말 집이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살자. 내가 너를 그 집에서 구해줄게. 그게 바로 어썸 작전인 거예요. 너를 니네 집에서 빼와서 우리 집에서 살게 하는 그 작전. 그래서 날짜도 정하고 집 나오는 시간까지 다 정했어요. 셀레스트한테 니네 짐 다 싸라고 큰 더플백도 보내줬고요. 차까지 보내줬어요. 셀레스트네 집 앞에 야심한 시간에.
셀레스트가 바로 전날에 좀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어. 이게 맞나? 가출인 거잖아. 가출을 지금 돕는 거잖아. 이 유명세를 가진 이 헐리우드 가수가. 셀레스트가 나 좀 걱정된다. 이거 이 계획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데이비드가 문자로 야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지금 몇 주 동안 이거 계획했잖아. 하면서 오히려 더 부추겼어요. 부모님이 핸드폰까지 뺏었나 봐. 얘가 자꾸 나가다니고 이러니까. 부모님 몰래 쓸 핸드폰도 몰래 만들어다 줬고요. 그걸로 이제 막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집으로 셀레스트를 가출시킵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어. 셀레스트가 막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보디가드 너네 집으로 보내줄까?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이 부모님이 딸이 이제 가출을 하고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그리고 우리 애가 데이비드라는 LA 사는 남자랑 연락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남자 집에 한번 찾아가 달라. 그렇게 해서 이 LA 경찰이 2024년 2월 17일에 데이비드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거고요. 여기에 데이비드가 나와서 저 걔 한 번밖에 만난 적 없어요. 걔는 저한테 만 18살이라고 했고요. 여기 없어요. 라고 거짓말했던 그 처음 재생이 됐던 그 바디캠 영상이 이때 영상인 거예요. 자, 그렇게 경찰한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요. 그 이후로 가출한 셀레스트를 데리고 라스베이거스, 런던, 텍사스 자기네 부모님이 있는 각 곳을 여행을 하고 다녔어요. 자, 셀레스트가 13살짜리 여자애가 부모님이 그렇게 막 유복한 집안도 아니고 어디 해외여행 가봤겠어? 텍사스도 본가 가보니까 막 저택이야. 자기가 살던 집에 비해서. 삐까뻔쩍해. 막 네바다,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 가봤겠냐고. 14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자기네 집보다 더 좋은 집 살지. 더 좋은 동네 살지. 부모님도 유식해 보이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유식해 보이는 부모지. 다 어른 같고 성공했고 멋져 보이고 그냥 다른 세상에 사는 동경하는 삶에 사는 그런 남자 같아 보였겠지. 셀레스트한테는. 20살 30대가 돼도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슈퍼스타를 만나. 아니 그러면 다 모든 게 멋져 보이고 신기해 보이고 진짜 별천재 같겠죠. 근데 나를 막 정말 최고급 막 리조트 크루즈 뭐 1등석 이런 거 태워서 보낸다고 생각해봐. 아니 실제로 그렇게 당하는 로맨스 스캠 여성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만 14살 13살이었다고요. 만 11살 때부터 연락을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 거기에 더해서 데이비드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만 되면 무조건 바로 너랑 결혼해서 그때는 우리 아이 펑펑 낳고 우리 잘 살 거라고. 우리 이탈리아 가서 살래? 그때쯤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돈도 이미 너무 많이 벌었을 테니까 그때는 나 은퇴하고 이탈리아 가서 우리 둘이 꽁짝꽁짝 살 수도 있어. 아니 그럼 그때까지는 피임이라도 잘하지 그래. 여러분 이 이후에도 계속 이 관계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몇 번이고 그 플랜 B 사후 피임약을 낙태 이후에도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성인이 되면 데이비드랑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거라고 상상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셀레스트가 만 14살이던 2024년 11월부터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는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는 자꾸 셀레스트 주변의 남사친들을 경계하는 듯한, 그럼 질투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셀레스는 약간 후회하는 듯한 말을 여러 번 했어. 데이비드, 난 아직도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낙태한 그 결정을 너무 후회한다고. 그때 내가 그 수술을 받지 말고 아이를 낳아서 내가 키웠어야만 됐다고. 너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생명을 빼앗아간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고 한 거야. 다시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수술을 안 받았을 거고 내가 그냥 낳아서 키웠을 거라고. 그렇게 아이를 없앤 시술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데이비드는 이 죄 없는 둘 사이에 있었던 태아도 그리고 14살 셀레스트도 살해한 거네요. 누가 알아? 그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면 그때 데이비드는 셀레스트를 죽였을지도 몰라. 2024년 11월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문자예요. 그래서 사이가 좀 틀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계속 만나고 관계도 계속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갔어요. 자, 그리고 2025년 3월,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어. 셀레스트가 이번엔 이런 문자를 보내요. 너랑 나는 만나면 맨날 섹스만 하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잖아. 난 내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라고 티낼 수 없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동안에 약간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가 없다고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지는 못해서 항상 이렇게 같이 라이브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라이브 스크린샷입니다. 이렇게 항상 피해 있었어야 됐으니까 당연하죠. 실종 신고된 미자이니까 알려주는 순간 데이비드는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는 숨겨진 존재가 되는 게 싫었던 거죠, 셀레스트는. 자, 그리고 2025년 4월 22일 셀레스트의 살해 추정일입니다. 둘은 이날 문자로 말다툼을 했어요. 왜냐?
소셜미디어에 어떤 뭐 사진 영상이 올라왔는데 데이비드가 딴 여자를 집에 단둘이 들인 것 같은 거야. 그 여성이 예비심리에서 이번에 밝혀졌어요. 누구였는지. 스트리머예요. 이제 라이브하고 뭐 이런 방송하는 에이시아 콜린스라는 여성입니다. 방송을 했는지 뭐 사진을 찍어서 같이 뭐 소셜미디어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거예요. 자, 이 에이시아랑 데이비드의 관계는요, 언제부터 이제 정확히 추정을 할 수 없지만 2023년 데이비드의 슬립 웰이라는 뮤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친분 사이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지금 현재 23살이고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자, 그걸 보고 셀레스트가 분노한 거예요. 문자로 맹세하는데 데이비드 내가 너 죽여버릴 거라고. 둘이 집에서 영상 찍고 했다고 했잖아. 그 셀레스트 자리가 있었나 봐. 거기에 이 여자가 앉아 있었나 봐. 그러니까 막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걔가 내 자리에 앉아 있었네. 데이비드 너는 이제 끝났고 내가 우리 관계를 세상에 폭로할 거라고. 자, 바로 이날은 데이비드의 새 데뷔 앨범 발매를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가 살던 이 고급 주택은요, 할리우드 힐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가치의 꽤 비싼 집이었어요. 나이에 비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잖아. 돈도 많이 벌고. 자, 이것뿐만이 아니야. 당시 데이비드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매출이 1150만 달러였대요. 자, 그거 이외에도 줄줄이 광고들 계약된 게 너무 많았고 콘서트들 투어까지 다 잡혀 있었어. 이제 3일 후에 새 앨범 계약까지 다 됐죠. 그 앨범까지 나오잖아? 그러면 연간 1900만 달러를 벌 예정이었어요. 이 성장 수준이 엄청났던 거야. 매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자, 검찰이 보는 바로는, 이 사건을 보는 거는 데이비드가 이런 명성, 재정적 성공을 잃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왜냐? 셀레스트가 나 우리 관계 다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는 순간, 미자랑의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데이비드는 이제 나락인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이날 저녁 8시 40분 우버를 보냈을 거라고. 실제로 보냈어요. 셀레스트네 집으로 택시를 보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와서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자, 그리고 이날 밤 10시 10분 셀레스트가 이 데이비드 집 저택에 도착을 해요. 아마 여기서 데이비드가 자기 집에서 셀레스트를 여러 차례, 이 시신의 부패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종류의 흉기였을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뾰족한 흉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뾰족한 흉기로 여러 번 찔러서 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셀레스트는 10시 10분에 이 집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한 지 20분 후인 10시 30분 이미 죽은 혹은 죽어가고 있는 셀레스트의 핸드폰으로 데이비드가 문자를 보냅니다. 어디야? 왜 안 와? 내가 택시 보냈는데 오고 있어? 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산타바바라라는 지역으로 자기 테슬라 차를 가지고 꽤 먼 거리예요. 거기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거기까지 운전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24일 데이비드는 홈디포 철물점에서 삽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삽 주문한 후에는 다다음 날 이제 앨범 발표되잖아. 그래서 앨범 홍보하려고 이제 팟캐스트 라디오에 나가서 인터뷰도 진행을 합니다. 3년 동안 만난 애를 살해하고 다음날 바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자기 앨범 많이 사시라고 홍보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산타바바라 지역에 또 방문을 했어요. 내 생각엔 제 피셜이지만 삽을 샀잖아. 그러니까 아마 살해하고 셀레스트를 이미 트렁크에 넣고 살해 직후에 산타바바라에 가서 여기쯤에다가 묻어야겠다 생각했다가 삽 오고 다시 거기에 갔던 것 같아. 내가 여기다가 묻어야지라고 생각한 그 장소에. 그래서 거기 다시 간 게 아닐까 싶어요. 거기 되게 사람들 없는 차도 이런 거리였거든요. 밤에는 누가 누군지 잘 보이지도 않아.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고. 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혹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지, 왜냐면 바로 이제 다음 날이 앨범 발매 파티도 있고 앨범 발매였거든요. 체력적으로 힘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못하겠다 해서 그냥 다시 돌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제 피셜입니다. 일주일 뒤인 4월 30일에는요. 자기 트위터에 갑자기 부패라는 영어 그냥 단어 하나만 띡 해서 올렸어요. 뜬금없이요. 그리고 5월 1일 전기톱 여러 대를 주문합니다. 5월 3일 이번엔 파랑색 공기주입식 애들 그 플라스틱 수영장 있죠? 그걸 주문해요. 5월 5일 시신 운반용 가방과 세탁용 대형 비닐봉투, 그리고 섭씨 165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이 내열 매트랑 함께 소각용 케이지, 화장장치 같은 거를 주문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다 아마존으로 주문을 했고요. 가명을 써서 주문했대. 아니, 가명 쓴다고 트래킹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참고로 이 중에서 발견된 증거들은요, 전기톱도 다 발견이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개를 주문했는데 다 발견이 안 됐다는 걸 보면 뭐 일부만 발견이 됐나 봐요. 셀레스트 시신에 특히 무릎에 그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조각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뭘까 했는데 이 데이비드의 아마존 구매 내역을 보니까 파란색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색깔의 애들용 공기주입식 수영장 주문한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찰은 여기서 이 차고에서 그 수영장을 부풀려 놓고 그 안에서 셀레스트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훼손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차고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차고가 다 벽돌로 되어 있었거든? 그 혈흔 반응이 피가 사방으로 튀었던 거지. 자, 그렇게 주문을 하고 또 다시 산타바바라 지역에 또 다시 방문을 했었어요. 자, 참고로 이 데이비드가 방문했던 이 지역, 산타바바라 지역에서 셀레스트의 여권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셀레스트의 신체 일부도. 셀레스트 핸드폰도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아마 핸드폰도 그녀의 신체 일부도 뭐 여권도 전기톱도 다 이쪽에 여기저기 버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증거로 여권이 공개됐는데 이걸 보고 부모님이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여권 속의 셀레스트 모습이 그때 너무 어릴 때 찍은 사진이 그대로 있어서 부모님이 이걸 보고 눈물을 참지 못하셨다고 해요. 자, 7월 29일 셀레스트의 사망 추정일 약 3개월 후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리에 있었던 CCTV에 이 데이비드가 포착이 됐어. 자기 테슬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요. 검찰은 그 차 안에 셀레스트가 있었을 거고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을 거라고. LA에서 거의 3개월 동안 그 더운 트렁크 안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많이 부패를 했겠죠. 그 차에서 셀레스트만 발견된 게 아니라 방향제가 무려 11개가 발견이 됐대요. 실제로 그 카메라 안에서도 데이비드가 약간 코를 만지는 건지 코를 막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운전한 거를 마지막으로 데이비드는 그 차를 그냥 동네 길목에 방치한 다음에 투어를 떠났어요. 그 후로 LA 주민들이 냄새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이 차는 왜 우리 골목에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거야? 이렇게 항의를 해서 견인소에 가지고 가지게 됐다가 이 견인소 직원들도 차 밖으로 벌레가 나오고 냄새가 너무 심하고 하니까 직감적으로 이거 뭔가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때 셀레스트가 발견이 된 거예요. 신원이 밝혀지는 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날 당일에 시신이 발견됐다 뉴스가 나온 그날 셀레스트 아버지가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바로 LA 경찰에 전화를 하셨대요. 지금 뉴스에서 나온 LA 그 차 안에서 발견된 그 시신이 내 딸 아이일 것 같다 라고. 이미 그때 또 실종신고한 상태셨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뭔가 직감적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자, 이날은 2025년 9월 셀레스트의 15살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 심리 중에 검찰은요 셀레스트의 발견 당시 시신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부패가 너무 심했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였다. 거의 액체화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 말에 따르면 화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도대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이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로 여기가 팔 부분입니다. 여기가 발입니다. 여기가 뭐 무릎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았대.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참석했던 이런 것들을 수없이 봐온 전문가들도 이거 잊을 수가 없을 그 사진들이었다, 모습이었다라고 회상을 하는데 부모님도 엄청 힘드셨겠죠. 셀레스의 부모님도. 그런데 막상 데이비드는 무슨 학교에서 강의 듣는 학생인 것 마냥 아무런 표정도 없이 감정도 없이 그냥 내내 그 사진을 아무렇지 않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 마지막 쪽에서는 약간 셀레스트 사진 보여주면 약간 이렇게 시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대요. 그것도 아마 데이비드 변호인이 그렇게 하시라고 조언을 해서. 왜냐? 이 심리 초반에 막 셀레스트 완전 끔찍하게 변한 그 시신 모습을 봐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빤히 그 사진을 쳐다만 봤잖아. 그것 때문에 여론이 되게 안 좋았거든. 그래서인지 심리 마지막쯤에는 자꾸 이제 셀레스트 사진 나오면 이렇게 눈을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비드랑 셀레스트는요 둘이 커플 타투를 한 게 있어요. 이 검지에 쉿이라고 하는 레터링 같은 타투를 새겼고요. 또 하나는 왼손 약지, 그러니까 결혼 반지 끼는 이 손가락 있잖아요. 여기에 데이비드는 이 안에 셀레스트라고 이름을 레터링을, 그리고 셀레스트는 데이비드라고 문신을 했어요. 근데 셀레스트 시신이 발견됐을 때는 데이비드라고 이름이 적힌 4번째 손가락이 발견되질 않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왼손의 약지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은 네 번째 손가락만 절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둘 다 절단하고 어딘가에 유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액체화가 되었는데 이제 문신이 남아있냐 하시는데 모든 부분이 다 액체화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일부 상당 부분 액체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옷 같은 데 이렇게다가 막 묻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어요. 이게 심리가 완전 다 공개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 심리가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말들을 다 제가 종합해서 오늘 여기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약지 새끼손가락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오른쪽 눈은 있었는데 왼쪽 눈은 액체화 과정에서 일부 없어진 건지 아니면 그 눈도 뭐 유기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왼쪽 눈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가죽이 떨어져서 흘러내리는 중이었다고 해요. 이걸 가족들이 어떻게 이 사진을 봤을까? 모르는 사람이 봤어도 전문가들이 봐도 못 잊을 그럴 사진들이었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봤을지 상상도 안 가요. 경찰이 테슬라 차량 혈흔 반응 검사를 했는데 희한하게 왜 라이너 알죠? 트렁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까는 덮개 같은 거 있잖아. 그 라이너에 당연히 혈흔 반응이 엄청 나올 줄 알았다? 근데 가장자리만 살짝 뭐가 비춰지는 것 같고 혈흔 반응이 거의 없었대요. 근데 그 패널, 그 라이너를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깔개 밑에는 완전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엄청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희한한 거는 아래가 이렇게 혈흔 반응이 그렇게 나왔으면 옆쪽들도 분명히 피가 좀 묻거나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셀레스트의 DNA나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아마 차 시트를 새로 갈고 트렁크 옆쪽은 엄청나게 세척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발매 곡인데 이거 셀레스트 얘기 아니냐 하는 그 논란이 된 미공개 곡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뭐 AI가 만든 노래 그리고 해커가 데이비드 계정 해킹해가지고 올린 노래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노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신빙성 있다 이거 데이비드가 만든 곡이 맞다라고 믿어지는 노래 중에 하나가 제목이 뉴 시트예요. 새로운 시트. 셀레스트 시신이 발견되고 한 달 후쯤에 유출된 노래라고 하는데 제목이 뉴 시트고요. 가사를 읽어 드릴게요. Said you don't wanna be alive right now. 너 죽고 싶다고 했잖아. I got time to kill. You got time to feel. 나는 널 죽일 시간이 있고 넌 그걸 느낄 시간이 있어. We got blood to spill. 우리는 피를 흘릴 시간이 있어. 내 새로운 차 시트 전체에. 이런 노래도 정식 발매곡은 아니지만 있었다. 이렇게 예비심리가 7월 21일에서부터 7월 27일까지 있었고요. 이제 판사는 이 심리를 바탕으로 정식 재판까지 갈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8월 31일에 언제 정식적으로 재판을 할 건지 날짜, 시간이 이때 정해질 거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또 변호사가 우리 시간 부족하다 이래서 더 미뤄질 수도 있고 보통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현재 데이비드의 주요 혐의는요. 첫 번째 1급 살인 혐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살인, 그리고 계획적 범행, 여러 가지 가중처벌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 또 사체훼손 및 유기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고 만약에 이것들이 유죄 확정이 될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혹은 사형에도 처해질 수가 있어요. 사형 제도가 캘리포니아에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형에 처해지진 않아. 그러니까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판결은 사형인 거지. 그래서 있긴 있는데 실행은 안 되는 그냥 말뿐인 판결이다. 어떻게 좀 많은 내용 또 새로 알게 되셨나요? 제가 잘 이해되게끔 다 말씀드렸나요? 이게 되게 여러 날짜에 걸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하나로 그냥 싹 몰아서 종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기엔 너무 빼박이잖아요. 지금 데이비드가. 근데 어떻게 데이비드 변호사가 얘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추측 예상을 해보면 왜냐면 데이비드 지금 변호사는 아마 여기에 모든 걸 걸었을 거예요. 이 정도 사건인데 만약에 데이비드가 뭐 감형이 된다든지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변호사는 만약에 님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저질렀어. 이제 이건 빼박 어떻게 회생이 안 될 각이야. 그럼 누구 찾겠어요? 지금 너무나 모든 미국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큰 사건 케이스잖아요. 자, 그런 이런 변호사가 어떻게 데이비드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셀레스트가 데이비드네 집에 와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다.
그리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데이비드가 내 집에서, 그것도 미성년자가, 그 전에는 셀레스타의 관계가 그거 밝혀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없어졌잖아. 변호사가 미자와의 관계는 인정을 하겠지만 살인은 절대 1급 살인이 아니다. 아마도 셀레스트가 그 데이비드 집에 와서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거기에 당황한, 앨범 발매를 3일 앞둔 내 의뢰인 데이비드가 너무 당황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고 방치를 한 거다라고 변호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가지 않을까. 왜냐? 이 왔다 갔다 했던 문자 중에 셀레스트가 종종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거는 막 싸우고 그러면, 특히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사춘기 이런 소녀들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진짜 부모님이랑만 싸워도 진짜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봐라 셀레스트가 살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았냐, 뾰족한 흉기로 찔린 자상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 아마 본인이 찌른 걸 거다,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할 확률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정식 재판이 열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호를 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정리해서 다음번에 또 업데이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도 너무 이상한데 왜 인기가 있었냐고요? 뭐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멜로디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뭐 추상적인 가사라고 다들 생각을 했겠지. 근데 저 살인마는 저 정도의 정신머리면 평소에도 티가 났을 것 같은데 라이브나 인터뷰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티난 게 없었나요? 방송 이런 데서는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자기 뭐 약간 그로테스크한 거 좋아한다고, 영화나 영상물들 있잖아요, 자기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 봐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솔직히 자랑처럼 말하는 애들 없잖아.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센 척하고 다니고 그러기는 했더라고요, 온라인 기록들을 보면.